자, 이제 그러면 이제 빛의 속력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자, 빛의 속력은 우리가 이제 소문자로 C라고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빛의 속력을 이제 이용해서 이제 특수 상대성을 이제 설명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지금 이미 알고 있어요. 이제 빛은 이제 매질이 없어도 전달이 되는 파동이죠. 매질이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이제 우리 뭐 음파 같은 경우도 공기라는 매질이 있어야 하고, 뭐 지진파라는 것도 이제 뭐 땅이라는 매질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물결파라는 것도 물이라는 매질이 있어야 하는 거죠. 자, 이런 것처럼 이제 웩스웰이 빛이 전자기파라고 예측을 했어요. 자, 그러면 파동이기 때문에 이 빛도 전달하는 매질이 있을 거다. 이 빛이 빛이 이동하려면 이제 전달되는 매질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9세기 이제 과학자들은 이제 빛을 전달해주는 가상의 매질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에테르라고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에테르라는 물질에 이제 빛이 영향을 받을 것이고 측정을 하면, 자, 이 에테르를 이제 빛의 매질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듯이 현재는 에테르라는 이제 매질은 없고 이 빛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매질이 없이도 전달이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그래서 마이클슨이랑 몰리라는 과학자가 이제 이 에테르의 존재를 증명하고자, 에테르가 있다고 하니까 실제로 이 에테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실험을 하나 하게 돼요. 자, 우리가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마이클슨 몰리 실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에테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건데, 자, 예를 들어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우리가 이렇게 물이 있어요. 자, 이렇게 뭐 물이 있어요. 자, 물이 있어요. 물이 이쪽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요. 물이 이쪽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요. 자, 흐르고 있는데 배가 이쪽 방향으로 갈 때랑 배가 이제 강물을 거슬러 갈 때랑 이제 속력이 다르게 되죠. 자, 그러니까 배가 이제 강물을 따라 내려갈 때, 그 다음에 강물을 거슬러 올라갈 때 속력이 다르게 돼요. 자, 따라 올라갈 때가 이제 따라서 내려갈 때, 뭐 따라 내려갈 때도 올라갈 때든 그럴 때가 이제 속력이 더 빠르게 측정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제 매질에 이제 에테르라는 매질이 있는데 이제 이 매질 때문에 이제 빛도 속력이 차이가 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테르가 이렇게 이제 흐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에테르의 흐름을 고려해서 이제 빛이 속력이 차이가 날 거다라는 건데, 자, 이런 장치를 가지고 설명을 해요. 자, 그래서 이 장치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이제 광원에서 빛이 이제 나오겠죠. 나와서 직진하는데, 여기에 반투명 거울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반투명 거울은 이제 일부는 이제 통과시키고 일부는 반사를 시키는 이제 거울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일부는 통과해서 이렇게 1' 쪽으로 가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 1'로 간 것이 이제 B라는 거울에 부딪혀서 이렇게 반사를 하겠죠. 자, 반사를 하고서 이제 또다시 이제 반투명 거울이니까 또다시 반사해서 이쪽에 검출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것은 반투명 거울을 통과한 빛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색깔을 바꿔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반투명 거울에서 반사된 빛은 이제 이 1번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한 다음에 이 거울 A에 반사돼서 다시 이렇게 2번을 경로로 따라올 거고, 자, 이거를 또 통과해서 이렇게 검출기에 올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에테르가 이런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이제 두 개가 이제 이 두 빛이 이렇게 도달한 이제 지금 뭐 초록색, 파란색으로 표시했죠. 자, 이 빛이 이제 다 도달하는 시간이 다를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달하는 시간이 다르게 되면 이제 뭐 자세히 보게 되면 이제 여기서 빛의 속력이 다르니까 간섭 무늬의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때 실험을 하고 나니까 간섭 무늬의 변화가 관측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 두 개의 빛이 동시에 도달을 하게 된 거죠. 자, 이 얘기는 뭐냐? 빛의 속력에 차이가 없다는 거죠. 빛의 속력에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때 이 얘기는 속력에 차이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속력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에테르라는 것은 없다라고 이제 증명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실험 결론으로는 이제 에테르는 이제 존재하지 않고요. 이제 빛은 매질이 없어도 매질 없이 전파되는 파동이다라는 것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실험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목적은 에테르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 반대로 이 실험을 통해서 에테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원래 처음과 다른 의도로 이렇게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광속이 일정하다는 결과를 얻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에 따르면 이제 빛도 관찰자 운동에 따라서 속력이 달라져야 해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빛이 내 빛을 여기서 쏴요. 자, 광원에서 빛을 쏴요. 자, 쏘면 내가 정지에 있을 때는 빛의 속력이 C예요. 자, 그런데 내가 빛의 속력과 가깝게 빛을 막 따라가는 거예요. 자, 따라가서 이 내 속력 자체가 이제 빛의 속력이 돼버리면 빛이 정지해 있어야 되겠죠.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에 따르면. 그래서 이렇게 해야 하지만 이제 빛의 속력은 관찰자 운동에 따라 달라져야 하지만 이제 빛의 속력은 모든 관성 좌표계에서 같았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특수 상대성 이론의 이제 두 가지 가설을 이제 확인해 볼게요. 자, 모두 알다시피 이제 상대성 이론은 아인슈타인이라는 과학자가 이제 설명을 한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인슈타인은 이제 두 가지의 가설을 기본으로 하는 특수 상대성 이론을 만들게 돼요. 자, 그래서 이 가설이 뭐냐? 첫 번째가 뭐냐면 상대성 원리고요. 자, 첫 번째 원리가 상대성 원리이고 두 번째가 광속 불변의 원리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하나씩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뭐라고 했죠? 상대성 원리라고 했어요. 자, 상대성 원리는 이제 아까 설명한 거예요. 자, 그래서 뉴턴 법칙에만 제한되지 않고 모든 물리 법칙으로 이제 일반화한 건데요. 자, 아까 말한 것처럼 관성 좌표계에서 관찰자가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물리 법칙은 모두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물체의 속력을 정하는 것은 절대적이지 않고 사람에 따라, 관찰자에 따라 다르고, 이제 운동하는 모든 물체의 속력이 그래서 상대적이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면, 정리를 하면, 모든 관성계에서 물리 법칙이 동일하게 성립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이제 트럭에서 이제 트럭이 가고 있는데 여기서 사람이 공을 던졌다가 봤죠. 그래서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관찰자 입장에서는 공이 연직으로 운동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것을 이제 밖에서 보게 되면 이제 밖에서 볼 때는 이게 이렇게 차가 이동을 한 상태니까 이렇게 포물선 운동을 한다고 했었죠. 자, 이거랑 똑같이 이거를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어떤 관찰자가 보냐에 따라서 운동이 달라지고, 자, 이렇게 운동이 다르지만 이제 이 두 사람 모두, 이 두 관찰자 모두 이 공의 운동을 이제 F는 ma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시간의 상대성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자, 이게 뭐냐면 기존의 상대성 원리에 대해 공간의 원리는 이제 공간에 대한 상대성만 고려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때 이제 아인슈타인은 정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획기적인 생각이죠. 자, 시간에 대한 상대성도 고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이제 상대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제 3차원 공간 좌표의 시간을 포함한 4차원 시간 좌표를 완성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상대성 원리가 성립함을 이제 증명하게 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가설은 이제 아까 위에 나와 있었지만 광속 불변 원리예요. 자, 광속 불변 원리는 이제 말 그대로 뭐예요? 빛이에요. 빛의 속력이 변하지 않는다는 원리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광속 불변 원리는 이제 모든 좌표계에서 보았을 때, 이제 모든 관성 좌표계에서 보았을 때, 이제 진공 중에서 진행하는 빛의 속력은 이제 관찰자나 이제 광원의 속력과 상관없이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지금 빛의 속력이 일정하지 않아요라고 하면 이제 물에서는 속력이 달라지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을 했죠. 진공 중에서 라고 말합니다. 자, 진공 중에서 진행하는 빛의 속력이 이제 C, 아까 소문자 C라고 쓴다고 했죠. C로 이제 일정하다는 것을 얘기해요. 자, 그러면 아인슈타인은 이걸 어떻게 생각했냐?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요. 직관적으로 이제 이렇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중성 파이온이 방출하는 감마선의 속력을 측정함으로써 이 가설이 증명이 됩니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증명이 되었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의미는 이제 일정하다는 걸 의미하고,
즉 공간뿐만 아니라 이제 그 전에는 공간만 생각을 했는데 시간도 이제 빛의 속력이 일정하면 이 시간도 이 빛의 속력에 맞춰서 변화될 수 있다. 자, 시간도 상대적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고전 역학,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전에 이 상대성 이론이 나오기 전에 역학과의 차이는 뭐냐? 자, 고전 역학에서는 시간은 절대 변하지 않아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자, 하지만 이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에 의해서는 빛의 속력이 일정해서 이제 우리가 시간의 상대성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까 설명한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에 한계가 있어요. 이제 빛의 속력은 이제 어떤 좌표계에서도 동일하고 이제 빛에서는 이제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에 한계가 있게 되는 겁니다. 두 가지 가정을 이제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제 현상들을 조금 더도 아니에요. 완전 다르게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될 거예요. 자, 우리 이 부분은 이제 학교에 와서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영상에다가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물리학 1을 이제 본 친구들도 있고 안 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물리학 1 학습 시험지를 이제 올려놓았어요. 자, 이거를 한번 풀어보고 다 풀면 좋죠. 다 풀면 좋은데 만약에 이제 뭐 너무 그렇다라고 하면 일단 지금은 시험범위라도 풀고 정답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설지로 확인하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EBS에 이제 그 모의고사 해설 강의가 올라와 있어요. 이제 그거를 보면서 이제 한 번 더 공부를 해 보도록 이제 하세요.